자, 이번에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빛의 세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 세 가지가 광합성 영향에 주는 요인이 될 건데 먼저 빛의 세기를 봅시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식물의 광합성량도 증가를 한대. 빛이 약할 때보다는 빛이 셀 때 광합성량 그러니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기 증가하지만이라고 붙여놨네. 그러면서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점점 광합성량도 증가를 하는데 이게 한없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까지 세지더라도 어떻게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5쪽 가봅시다. 탐구 통해서 실제적으로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과 어떠한 차이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쪽의 탐구 보면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뭐냐면 이 검정말 줄기를 깔때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 놓고서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담긴 표면병에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서 여기 거꾸로 놓고 여기가 깔때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어? 물풀이 이렇게 있겠지. 검정말이.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기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면 기포가 위로 이렇게 모이겠지. 기포가. 이러한 장치를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중요한 거 1% 탄산수소 나트륨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자,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돼. 여기 빛을 비춰줄 건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니까 빛은 한 개를 켜놓고 두 개를 켜놓고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할 거니까 두 개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필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물이니까 수용액은 물이니까 물은 공급해줬고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를 제공을 한다?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입구를 막은 채 표면병 속에 깔때기 위로 덮어 씌운 다음에 여기 LED 전등을 10cm 거리에다가 두고서 빛의 세기에 따라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LED 전등을 설치를 했다라고 했어. LED 전등은 쉽게 말하면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등이기 때문에 LED 전등을 사용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여기 지금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아까 뭐라고 했어? 세 가지 요인이 온도도 있고 뭐에 있니? 빛의 세기,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1% 탄산수소 나트륨 뭐야? 그냥 이산화탄소 농도도 적정량에 맞춰 놓게 된 거고 온도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LED 등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빛의 세기, 전등의 밝기, 쉽게 말하면 LED 전등 하나 켜놓고 두 개 켜놓고 세 개 켜놓고 네 개 켜놓고 다섯 개 켜놓고 밝기를 다르게 했었을 때 발생하는 기포수를 셌더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는 점점 기포수가 많아지게 되더래. 그런데 5배의 세기로 밝기를 세게 했는데 여기부터는 더 이상 기포수가 20개 이상 늘어나지 않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기포수는 많아지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딱 되면 더 이상 기포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됐니? 자, 그러면 결론 봅시다.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뭐다? 산소야. 1분 동안 발생하는 산소 기포수는
검정말의 광합성량에 비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산소 기포수 광합성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어떻게 되니? 빛의 세기가 강하니까 기포수도 많아지게 되니까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정하게 유지가 됐네.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광합성량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 되더라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1번, 2번 풀어봅시다. 자, 위탐구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검정말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거꾸로 넣는 것은 기포 생성을 돕기 위한 맞을까 틀릴까? 그럼 뭐야? 아니야? 왜 비스듬히 잘라 거꾸로 넣어? 이유가 있을 거잖아. 기포 생성 돕기 위한 거 아니야?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왜 하냐? 없어? 오지. 없으면 맞는 얘기 아니야? 네. 맞아? 네. 왜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거꾸로 넣는 거냐라는 거지. 거꾸로. 네. 왜 위쪽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놓지 않고 뒤집어서 이렇게 넣냐라는 거지.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이건 기포 생성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포가 나오는 것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지 기포 생성을 돕는 건 아니지. 이거를 뒤집어 놓든 옆으로 놓든 똑바로 놓든 기포 생성을 돕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기포 생성을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됐니? 네. 자,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을 사용한 까닭 이산화탄소 공급? 맞습니다. 네. 그 다음 탄산수 나트륨 수용을 넣은 시험관을 덮어 씌우는 거? 어떻게 됐니? 여기 이렇게 된 깔때기 위에 뭘 씌웠어? 다시 시험관을 씌워놨다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 모여지는 이산화탄소, 아니 거기 발생하는 산소, 기포 발생을 관찰하기 쉽게 할 수 있겠네. 자, 이 실험하는 동안 표면 속 수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 유지되어야 돼? 아니면 점점 온도를 올려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 LED 등 사용을 하는 이유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어. 아까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빛의 세기도 있고 온도도 있고 이산화탄소량의 양도 있어. 이산화탄소 공급량도 있다라고 했으면 빛의 세기만 보려고 해.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 네. 빛의 세기에 의해서 광합성량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온도가 달라지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온도에 의한 영향인지 빛의 세기에 의한 영향인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해? LED 등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중간에 물이 든 수조를 넣고 전등을 놓게 되면 빛만 통과하고 여기 열은 차단이 된다라는 거야.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아. 네. 빛의 영향만 봐야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됐니? 네. 기포. 발생한 기포는 검정반의 광합성 결과 생긴 산소? 맞습니다. 네. 됐니?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면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뭐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등과 수조를 놓고 1분 동안 비춰주게 되는데 이 전등하고 표본 사이를
더 가깝게 하든지 멀게 하든지 하면서 기포수를 측정을 해봤대. 그러면 이 수조를 주는 까닭은 여긴 일반 전등이기 때문에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야? 이 물이 든 수조의 역할이 될 거야. 됐니? 열 차단을 해야지. 왜?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을 차단해 준다. 그 다음에 전등 사이의 거리와 빛의 세기의 관계, 즉 전등과 요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세다. 네. 멀어진다. 빛의 세기가 약하다.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 차이가 있겠지? 네. 맞니?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건 가까워. 빛의 세기가 약하다. 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갔어. 자, 탐구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량은 증가를 하지만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빛의 세기가 1단, 2단, 3단, 4단 했었을 때 자, 1단에서 산소가 요만큼 나왔어. 2단에선 더 많이 나왔어. 3단에선 더 많이 나왔어. 4단이어도 3단과 같은 양의 산소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놓으면 자, 가로축을 빛의 세기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광합성량으로 놓게 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비례하면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광합성량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 그래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뭐 가로축이 빛의 세기, 세로축이 뭐야 광합성량일 때 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 그래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빛의 세기는 식물의 종류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지. 식물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식물에 필요한 광합성이 빛의 양이 얼마만큼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식물의 종류마다 빛의 세기가 따른 광합성량은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식물들은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라는 애가 돼 있고 어떠한 식물은 음지, 즉 태양빛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식물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필요한 양도 다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도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 자,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물하고 이산화탄소라고 했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야,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랬더니 식물의 광합성도 증가를 한다. 그런데 여기도 또 뭐가 있니? 많이 들어갔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여기도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로축이고 광합성량이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광합성량도 증가를 하더라. 비례를 하면서 커지는데 일정 수준 이산화탄소 농도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더 이상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빛의 세기와 비슷한 형태,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네. 마찬가지로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도 광합성량 비례하는데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빛이나 이산화탄소 농도 같다. 그래프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온도 한번 봅시다. 온도. 자, 온도도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의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이야. 온도가 높아져도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광합성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거야.
자, 가로축이 지금 온도, 세로축이 광합성량입니다. 0도에서부터 지금 온도가 10도, 20도, 30도가 되니까 어때?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어. 정점 찍었을 때 내려가 볼게. 대략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광합성량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갑자기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온도에서 광합성량을 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를 해. 그런데 일정 온도, 약 30도, 40도 사이가 가장 광합성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이상의 온도가 되게 되면 광합성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나? 밑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야. 온도 같은 경우에 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광합성량이 줄어들까? 왜 온도가 이 정도 올라가면 왜 급격하게 여기처럼 위에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의 농도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결론만 얘기를 하면 우리 몸에서 혹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과정을 관장하는 효소라는 게 있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해. 온도가 높으면 활성이 오히려 떨어져. 온도가 낮아도 활성이 떨어지면 온도가 넘어가도 일정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효소가 망가진다고. 네. 사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체온이 4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뇌세포에 있는 이러한 효소들, 단백질들이 어떻게 돼? 변성이 일어나. 네. 한번 변성이 일어난 효소는 단백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온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치? 네. 달걀 후라이 하면 달걀 흰자 부분이 단백질이잖아. 네. 그러면 막 투명하지? 네. 후라이에서 익혔어. 그럼 무슨 색으로 변해? 흰색으로 변하지. 흰자가. 네. 완전 투명했던 게 흰색으로 변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났어. 네. 자, 이걸 다시 냉장고에 넣어놔봐. 원래 상태인 투명한 색깔로 안 변한다고. 한번 그렇게 변성이 일어난 단백질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런 네. 단백질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pH에 굉장히 민감해. 그랬을 때 여기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가면 이 단백질들, 즉 이 효소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활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활성이. 그래서 어때? 온도가 마냥 올라간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되면 광합성량이 오히려 더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촉매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3학년 때 잠깐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그냥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구나. 뭐 그 정도 수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거 나오네.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로 낮지만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는 충분하다. 뭐 질소가 아까 78%랑 산소가 21%. 그다음 뭐 하는 게 뭐냐면 아르곤이 0.9%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얼마? 0.03%.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을 하니까 상식 정도로 알아두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네온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메테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크립톤, 수증기 등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 대부분이 요게 질소, 산소가 대부분 있고 일부 아르곤, 일부 이산화탄소 아주 조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밑에 체크해 볼까?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지? 빛의 세기.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 온도. 온도가 있겠네. 자,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는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온도는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다시 낮아지는 형태로 된다라는 특징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